예, 8월 10일 장이 마감되었고요. 지금 시간이 3시 44분이네요. 오늘은 신규 상장주 크래프톤이 있었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아니죠. 예측가가 뭐 하한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또 하기가 조금 그렇고 준비는 했었는데 참 한 공모가 대비 한 2, 30% 밑으로만 빠졌어도 40만 원짜리라도 해볼 만은 했는데 제 스타일이 또 한 5만 원, 요즘은 좀 올려서 한 7만 원, 8만 원 이상 되면 되게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수중에 예수금을 뭐 몇 억, 10억, 20억씩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돈벌이 하려고 하는 건데 뭘 그런 것까지 손대나 싶어가지고 안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10만 원대 넘어가는 거는 알면서도 하나도 안 해도 손 안 댔죠. 급등 추세주도 손 안 대고 어제 백신 맞고서 오늘 어제 일찍 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장 준비도 없이 그냥 컴퓨터 끄게 될 것 같으니까 내일은 우리가 승률이 통계적 확률이 높고 승률이 좋은 고점 눌림 조정 종목들만 하겠다라고 했고 또 실제 오늘 그런 식으로 그거만 했어요. 했는데 워낙 종목이 올라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 종목 가지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5번인가 했죠. 뭐 5번을 했어도 5번 다 수익이 좋게 나왔으니까 뭐 좋기는 한데 워낙 할 종목이 없어서 연습 매매할 종목조차도 없을 정도로다가 왜냐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올라오면서 그 SK 형제들 이제 뭐 그죠 케미칼 우선주 디스커버리 우선주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 올라오면 따라다니는 원료 대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대정화금이라든지 캐몬이라든지 디알잼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 SK 형제들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만 올라온 것만 해도 19% 이상 올라온 게 한 7종목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캐몬하고 대정화금은 조금 손을 댔는데 뭐 다 올라오는 거는 다 급등 추세주에 다 잡혀요. 오늘 뭐 크게 많이 종목 수도 많지도 않고 근데 오늘 10% 이상은 한 70종목 됐죠. 이제 뭐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수는 많은데 다 19% 이상 올라오지도 못하고 다 갭만 띄워놓고 조금 올리다가 다 미끄러졌어요. 아마 그런 거 매매했으면 오늘 손실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아예 손을 안 댔으니까 안 된 건 아니죠. 하나 눌림 조정 종목에 있는 대장주 이트론을 한번 했었는데 본전치기하고 말았죠. 뭐 19% 이상 뭐 없어요 종목이 여기 바이오니아까지인데 뭐 몇 종목이에요? 17종목이네. 이 중에서 한 7, 8종목 빼고 나면 뭐 10종목에 그렇죠? 거래할 수 없었던 것들 2개 빼면 몇 종목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했잖아요. 요거 갖고만 계속 몇 번씩 하고 아이고 참. 그 중에서 SK 디스커버리나 바이오 사이언스는 아예 손을 안 댔고 그러니까 몇 종목은 없었는데 뭐 무난했고 또 100만 원 매수로다 따졌을 때 5% 이상 수익이 한 15개 이상 나왔죠. 15번 이상 나왔죠. 15번 이상이 아니고 비중을 실은 것까지 따지면 100만 원 매수 시로다가 나눠서 보면 5% 이상 수익이 한 15개 정도 나온 폭이 됩니다. 그런 셈이죠. 제가 이제 전체 이제 오늘 10% 이상 된 것에 이제 숲을 보자 하면 시가 띄운 것을 보면
요런데 8% 이상 띄운 거는 요런 것들은 안 하죠. 그쵸? 요런 것들은 손을 안 댑니다. 또 마이너스 1% 미만짜리들 같은 경우 이상이죠. 이상. 근데 별건 없네. 뭐 그런 대로 별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이상 되는 거는 손 안 대죠. 이런 것들은 손을 오늘 하나도 안 댔습니다. 분포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오늘 뭐 동전주들이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올라왔는데 대개 뭐 2,000원 이상이죠. 1,000원짜리도 있지만 2,000원부터 한 5,000원 정도까지, 그렇죠? 만원에서 2만원대 여기까지만 봐도 되는 거고, 또 오늘은 좋은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올라와서 뭐 3, 4만원대도 좀 있긴 한데 전체를 다 볼 거 없이 그냥 한 2,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만원에서 9,000원부터 해도 돼요. 9,000원부터 한 2만원대까지 뭐 5만원대까지 해도 뭐 숫자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뭐 종목 선택의 폭을 줄이려면 한 2만원대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거래량도 뭐 어제 얘기한 대로다가 뭐 1,000주짜리들도 있었네요. 만주, 천주, 만주 이런 건 빼고 이건 그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대정화금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데에 걸리니까, 거래 금액이나 전일 종가에 걸리니까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는 또 일단은 뭐 한 10만 주 이상부터 해서 200만 주 이하까지 봐도 충분할 거예요. 지금은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400만 주짜리들도 나왔는데 이거만 해도 여러분들 다 못해요. 전일 거래대금도 제가 얘기했죠. 5억 이상, 그죠? 5억 이상으로 다 잡고, 또 한 20억대, 30억대 정도, 2, 30억대 정도까지 잡고, 100억대에서 200억대 잡고, 요거만 갖고서 해도 다 못할 정도니까 시가총액은 5천억 미만으로 하면 될 거예요.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으로 해서 한 5천억 미만으로다가, 그리고 전일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제외하고 해도 충분할 겁니다. 뭐 3개밖에 안 나왔네요. 어제 10% 이상 올라간 게 오늘 10% 이상 또 상승했을 종목은 3종목밖에 없네요. 연속적인 게 없다는 얘기죠. 요즘 조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항상 그렇게 보면 뭐 오늘도 뭐 별건 없어요. 뭐 갭 띄우고 올라온 것들이 오늘 워낙 많아가지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하고 SK 관련 형제들 관련한 거 빼고 나면 오히려 뭐 어제보다는 종목은 더 적었던 것 같고, 뭐 그랬던 말았던 우리가 보는 이 눌림목 지표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단순하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준비 우물이 나오고 매수 우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건 뭐 한 19% 이상으로만 오늘 했으니까 그것만 볼게요. 뭐 더 다 봐야 뭐 별거 없고. 자, 대정화금 매수 준비 우물 나오고 매수 우물 나올 때 매수 준비 우물 나오고 매수 우물 나왔을 때 매수, 그죠? 여기서 했던 상관이 없죠. 우리도 요 자리에서 했었죠. 19% 이상은 3중 2평선이나 뭐 요거는 좀 백색 구간이나 요거는 살짝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도 매수 준비 우물 나왔죠. 매수 우물 나왔죠. 요 자리나 요 자리. 뭐 어차피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다 잡으면
되든지 하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요. 코데지 컴바인이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왔죠. 제가 장 초반에 7%에서 한 12% 정도까지 급등한 후에 고점 대비 7, 80% 급락한 것들, 10분 이내로 급락한 게 좋고 늦어도 30분 이내로 급락한 것들은 저점 잡고 그 저점이 처음에 형성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대부분 크게 간다 그랬죠. 이게 코데지 컴바인이 그거거든요. 7.94% 고점 찍었죠. 한 80% 빠진다면 몇 프로일까요? 한 1.2% 정도 되겠죠. 88에 64, 그죠? 1.6% 정도만 빠지면 되죠. 그리고 저점 잡으면 되죠. 1.69%, 그죠? 70% 이상 빠진 거죠. 80% 가까이. 이것이 저점을 빠지고 10분 이내로 2분 만에 빠졌죠. 거래량도 싫고, 거래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거래량 싫었어요. 아침에 80만 주짜리예요. 총 100만 주가 넘게 실었어요. 그 정도면 됐거든요. 왜? 엊그저께 이게 또 여러 조건이 맞아. 이 조건이 하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제 갭 띄우고 13%, 10% 이상 갭을 띄우고 하락을 해서 상승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은 131 관중하면 좋은 결과 준다 그랬죠. 이건 통계예요, 통계. 그죠? 어제도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또 다시 급등 후 급락. 추세 종목을 안 한다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한 것 뿐이에요. 다 보고도 안 한 거는 뭐 갈지 안 갈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안 하는 건 없어요. 통계상 확률이 높은 거면 그냥 합니다. 저는 통계를 믿는 거지 뭐 기술적인 거, 뭐 차트, 지표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일단 통계를 먼저 근거를 해서 먼저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도 매수 준비 우물 나오고 매수 우물 나오고, 그쵸? 여기도 똑같이 매수 준비 우물 나오고 매수 우물 나왔는데 너무 높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런 자리는 굳이 할 거 없어요. 뭐 이런 게 뜬다. 이건 어차피 주어진 식대로 해서 어떤 기간 내에 저점이니까 뜨는 것 뿐이죠. 이게 보조지표라는 거는, 그죠? 지표들은 주어진 시기에 맞게끔 제대로 뜨는 것 뿐이고, 그때 현재 이 주가의 위치를, 캔들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깊은 우물들이 매수 준비 우물 뜨고 매수 우물도 같이 떠주죠. 그러면 이런 자리 매수.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또 우물들이 떠준다. 그러면 추가 매수.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 그리고 절반선 위로 올라간다. 더 매수. 그리고 3중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핑크 바탕으로 넘어온다. 이런 자리 불타기.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만원씩 평균 가는데 한 300, 400 이상, 300에서 500 정도 불타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평단 5% 이상 상승해 준다면 저점 대비는 한 10% 될 수도 있겠지만 한 7% 정도 상승했죠. 분할 매수에 추매에 더 매수에 불타기까지 해서 7% 상승이라면 100만원짜리 7%가 5개 나온 거나 똑같은 거죠. 5%가 나온 거나 5개 나온 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일당을 한 거예요. 현장 근로자 일당이 기술자들도 20년, 30년 된 기술자들이 많이 받아야 한 20만원, 25만원 받아요. 그러면 뭐 한 30분, 1시간 넉넉 잡고 1시간 만에 500만원 들여가지고 한 25만 일당 벌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10억, 20억 있어가지고 뭐 1, 2억씩 가가지고 했다면 뭐 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뭐 2, 3억씩 가가지고 5%, 7%, 10% 수익 못 봅니다. 그 정도 많이 가서는. 쫄려서 이런 자리들 팔게 돼 있어요. 한 2, 3%만 나오도 1억에 2%면 얼마예요? 2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 벌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0.2%, 0.3% 나와도 20만 원, 30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나는 갖고 있는 예수금이 1,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넘들 뭐 하루에 3억을 벌었네, 5억을 벌었네 하는 거 보면 그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렇게 버는 만큼 또 잃는 날도 있겠죠. 매일 벌 수는 없어요. 주식을 해서. 뭐 그건 둘째 문제 치고, 하여튼 우리 같은 이 꼰대 같은 꼰대죠. 내 이 방 이름을 꼰대방으로 바꿔야 되겠어. 어차피 우리가 40대 후반, 50대, 60대 되는 사람들만 할 거니까. 뭐 그 나이에 뭐 건물 사고 뭐하고 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정년퇴임도 했고 명퇴를 했던지, 또 주부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쓸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당벌이 20만 원, 30만 원 벌으면 됐지. 500만 원 가지고 뭘 더 바랍니까?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0만 원 가지고 한 20만 원, 30만 원 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똑같이 뭐 그다음에 계속 뭐 준비우물이 안 떴죠. 그러다 준비우물이 딱 한번 뜨죠. 그리고서 매수물도 같이 뜨죠. 요 자리 매수.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준비우물 나오고 매수우물 나오고, 뭐 여기도 한번 준비우물 나왔는데 이건 너무 높은 자리잖아요. 물론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높아요, 사실상. 그리고 캔들루브는 저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안 해도 돼요.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뭐 기다리면 자리 준다니까요. 준비우물 나오고 매수우물이 늘어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해도 뭐 이건 2% 손절까지 잡고 해도 손절은 아니었더라고. 아까 보니까 18.05, 16.05면 손절인데 16.77이니까 손절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이 주가는 하락했는데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지표상의 다이버전스. 주가는 하락했죠. 저점은, 캔들의 저점은 여기는 좀 높아졌잖아요. 그죠? 살짝이라도. 물론 여기는 그대로 똑같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우물보다는 요 지표가 이렇게 보여주면 좋아요. 그런 자리들은 한 번 더 뭐 분할 매수, 이건 추매가 뭐 물타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더 매수나 분할 매수, 추매 형태로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막 5% 이상 오르다가 밀렸죠. 밀렸는데 준비우물은 안 뜨고 매수우물만 떴다. 이평선 부근이다. 그러면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우물이 안 떴으니까 안 한다. 준비우물이 안 뜨는 것도 더 좋고, 준비우물이 떴는데 매수우물이 안 뜨는 것도 좋아요. 둘 다 뜨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두 개의 지표가 보여주는 현재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린 상태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하나라도 우물이 안 떠주면 그래도 괜찮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또 보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다가 됐죠. 뭐 여기서 한 번만 했더라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팔고 또 뭐 절반 팔고 절반은 들고 가고 그랬으면 뭐 되는 건데, 어차피 안 한 거 가지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려고 안 한 거니까. 푸드나무는 뭐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SK 케미칼은 어차피 사이언스 따라다니는 거고, 바이오리더는 했던 거죠. 이건 상한가가 풀렸어요. 상한가가 풀리면 우리 방 매매법에 따라 두 가지가 있죠. 20%에서 18%, 16%에서 14%. 요거 한 자리 나왔고 했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나왔고요. 안 나온 게 아니고 더 보다가 급락해가지고 본전 처리했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 나왔죠. 두 번째 자리 나왔을 때 바로 사지 말고 오르다가 밀려도 W 패턴 보이는 짝꿍댕이에서 사자 하고,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물이 나와주니까 더 매수했고, 그리고 만원대 좀 올라가서 팔고 5% 수익 내고, 또 쭉 내려왔다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또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거로 보는 거죠. 이제 캔들로 보는 저점도 이탈하지 않았고, 여기서 제가 그랬죠. 그만두기는 그렇고 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절반선 마지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하자. 그래서 요때 했어야 되는데, 지지가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바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W 패턴이 나와주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내려왔죠? 올랐죠? 내려왔죠? 양봉에 다시 올라가죠? 이게 뭐예요? W 패턴이죠, 이게. 그죠? W 패턴이 대부분 짝꿍댕이 패턴이 좋아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리고 W 패턴은 원래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게끔 되어 있는 게 공식적인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합니다. 왜? 손절을 먼저 잡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손절을 여기까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으면 손절을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저는 손절 시나리오를 먼저 잡기 때문에, 그래서 W 짝꿍댕이 패턴의 두 번째 꼭지점에서 올라가는 시점의 양봉에 그때 합니다. 뭐 문제는 없었고요. 세진 TS, 또 얘가 하나를 안 하고 넘어갔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 한 20-30% 정도 갭 상승해서 출발하는 거는 할만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HK 이노엔이라든지 그저께 카카오뱅크 했듯이 그렇게 합니다. 뭐 공모가 대비 50% 70% 올라가는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분명히 중간에 하락 한번 하거든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초보자들은. 어차피 점상 가는 거야. 뭐 손댈 수도 없는 거고, 90% 이상 상승한 걸 굳이 따라다닐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가 이하로다가 진행되는 건 또 손 안 대고, 몇 개 원칙을 잡아놓고 하면 돼요. 그 원칙은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어요. 통계를 내보면 돼요. 통계를. 우리 88님이 통계 내는 거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오늘도 올려주실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저보다도 훨씬 연장자십니다. 회사 명퇴하고 그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나와달라고 부탁해서 다니시는 분인데, 하여튼 성실근면하십니다. 정말 본받을 만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 다음 이걸 얘기한다 했죠. 그리고 전날 상한가 대한 부분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전날 상한가였죠. 첫 우물, 물론 올랐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우물을 좀 쳐다보면 좀 조금만 관종하면 자리 주거든요.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면 하고, 다시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추세 좋아지는 거, 이것만 따라해서도 한 10% 이상, 15% 이상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한 두세 번 매매로다가.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올려놓은 거죠. 첫 우물 자리, 첫 우물 자리, 완성되는 자리에서 했으면 되는 거고. 에코프로도 그 다음에 세진 TS, 첫 우물 자리, 그렇죠? 매수 준비 말고 매수의 첫 우물 자리. 그리고 중간에 또 눌림 자리에서도 한번 했었죠. 매수 준비, 매수 여기서 했는데 뭐 별건 아니었지만, 자, 요거 하여튼 해보세요. 제가 뭐
오늘은 오늘은 뭐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그거 어제 검색기 전날 상한가 검색기 띄워놓고 있으면 우물 나오면 딱 검색기에 뜨거든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저는 다 단순해요. 왜냐면 통계로다가 모든 걸 정리를 끝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SK케미칼도 뭐 사이언스 따라다니는 거고 케미칼, 디스커버리, 우선주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멀미났던 멀미났던 종목이죠. 이거는 뭐 엊그저께 상장한 거고 급락을 시키는 거 스펙주답죠. 그리고 쌍음을 떠주고 올라가는 거 봤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올라오는 게. 저는 또 일봉을 막대로 다 해놔가지고 이런 게 좀 더 왜냐면 이거를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거하고 좀 뭔가 틀려지는 게 보이거든요. 자주 보니까 이제 순간 한번 쫙 돌려 한 0. 몇 초 만에 딱 쳐다봐도 저거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보여요. 그럼 그때 클릭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카뱅도 올렸다가 쭉 빼더라. 그러니까 음봉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는 거예요 한번. 근데 이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손을 안 댄 거고 한번 볼까 했는데 계속 몇 번을 봐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크래프톤도 중간에 할 수 있는 자리들은 몇 개 있어서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W 짝꿍댕이 패턴 같은데 또 3중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요런 자리들을 해도 되거든. 여기보다는 우물이 나왔을 때 그죠? 매수 우물, 매수 준비 우물, 매수 우물 나온 요 자리 3중 이평선 위에 핑크 바탕에 요 자리는 무조건 해도 되거든요. 근데 40만원대라 제가 안 하기로 했던 걸 굳이 좀 더 수익 보기 위해서 자꾸만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면 여러분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전날 상한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수익만 보고 싶으면 몇 개 제가 알려드린 수익 잘 날 수 있는 통계에 의한 수익 확률 좋은 것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내일 나노 CMS가 아마 그 단일가 해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단일가 그러면 3일 더 연장될 거예요. 3일 뒤에 풀리거든 한번 보세요. 3거래 단일가 해제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IBK 스펙주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것도 몇 번 했죠? 3번인가? 여기서는 아주 멀미가 날 정도로다가 급등락이 좀 심했고 여기선 했다가 W 패턴 보고 했다가 손절했죠. 손절했지만 이거는 지표상으로 그런 거고 저는 이제 분봉 차트만을 보니까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 저점을 이탈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저점은 여기거든요. 쭉 내려온 요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고 요거와 요게의 차이가 2% 이내면 매수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까지 아직은 못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9.90이니까 11.90이면 되거든요. 11.37 즉 여기서 매수를 내서 손절을 해도 여기서 손절을 해도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하더라도 2% 이내라는 얘기죠. 손절가가.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오르다가 급락하고서 따로 붙는 거 좋아하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연습 삼아서 뭐 조금씩 갖고 하는 거는 해봐요. 단타의 묘미가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 뭐 순간 1, 2분 만에 2, 3분 만에 3% 5% 먹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물론 재수 없으면 이런 급락 맞아서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급락에.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잘 열심히 배워가지고 상승 패턴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볼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가 급락하면 어떡하느냐. 급락하게 된 거는 5% 7% 상승했는데 더 수익 보려고 욕심부리다가 급락 맞은 거지 수익을 안 준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몇 프로 수익 준 거예요? 이게 10% 넘게 줬거든. 12% 정도 줬거든 수익을.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려고 했으니까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급락 맞은 걸 가지고 이런 걸 하면 위험하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점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잘하면 짧은 시간에 5%, 10%, 3%, 5% 수익을 보려고 들어간 거지 10%, 20% 수익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5% 이상 수익을 주면 좀 더 보는 거예요. 보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서 윗골이 달면 그냥 던지면 돼요. 내가 목표로 했던 5% 수익은 나왔는데 10% 수익까지도 나왔는데 더 보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위험한 매매를 한다는 건데, 위험한 매매라는 건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알고 하는 사람들은 알고 하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매수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아랫골이 따라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런 걸 하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니까, 단타에. 그리고 샘 CNN S 이것도 이거로다 봐야죠. 이것도 매수 준비, 매수 우물 나오고 급등 후 급락, 거래량 빵 터진 거거든요. 다 보고했던 거라 제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이 자리는 너무 높은 자리라 캔들로 보는 저점이 요 사이에서 한번 저점을 잡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거기까지 자리 와서 매수를 했는데 5, 7분 이상 별 변화가 없으면 컷하라 그랬는데 조금 더 봤죠. 하나, 둘, 셋, 한 8분, 9분 정도 지났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락 후 반발 반등으로다가 V자라도 그리고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얘는 못 올라가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니까 밀린 거고, 저점도 뭐 들쑥날쑥 하니까 밀린 거예요. 저점이라도 꾸준히 높이고 있었으면 나중에 삼각형 형태로다가 모이면서 뭐 그때 이제 위아래로다가 뭐든가 향방의 결정이 났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 지표가 있으니까 뭐 이거 뭐 마지노선이네 뭐네 제가 이제 하고 통계적으로 높은 확률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캔들만 갖고 봤을 때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이 고점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시작한 데가 여기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가 저점이랑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요. 그쵸? 거기에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는데, 뭐, 결국 마지노선 밀린 것까지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올라올 확률이 높지도 않고, 결국 못 올라왔잖아요. 마지노선도 못 올라오잖아요. 딱 이게 절반선이거든. 고점과 저점의 절반선이. 이거 세력들도 다 체크하면서 하는 겁니다. 차티스트가 그냥 따라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차티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애들인데, 걔들도 다 그림 그려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돈 있다고 막무가내로 막 올려치고 막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신규 상장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상장한 거 아니에요. KMH 하이텍 이것도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요 자리가 안 내려오고 W 패턴 보여서 했던 건데 별 재미는 없었고, 캔들로 보는 저점은 있었는데 또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상승을 70% 이상을 해줘야 돼요. 고점과 저점 대비. 그러면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2차 눌림목에서 저 70% 오른 것을 올라갈 저기까지 70% 오른 자리까지 갈 확률이 50%는 넘게 나와요. 그래도 100%다 넘진 않습니다. 절대 안 넘어요. 50%는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70% 선도 못 올라간 거는 즉 뭐냐면, 자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왔다가 이게 여기가 절반 정도 될 거고 여기가 한 70%선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뭐 70%선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얘가 다시 저점을 잡고 눌림목을 잡고서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이 50%가 좀 넘는다는 거예요. 50%가. 근데 얘가 내렸다가 여기밖에 못 오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 다시 눌림을 잡고 다시 올라갈 확률은 극히 적다.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2번, 3번, 4번, 5번 할 게 아니다 이거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이게 장중에 그렇게 쉽게 보이느냐? 지금은 이해할 것 같은데 장중에 이런 거 잘 여러분들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을 하고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이것도 뭐 SK 사이언스 따라다닌 거고, 나노엔텍은 이것까지도 뭐 장 초반에가 제일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 상승했다가 몇 프로까지 뺀 거야? 2%까 3%까지 뺐죠. 한 70% 뺐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나와요. 장중에는 30분 이상 걸려서 빠진 것들은 대개 10분 이내에 급락한 게 좋아요. 물론 이것도 뭐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량 여기서 빵 싫더라고요. 그러더니 올라오더라고. 눌림목 자리 하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했고, 또 준비 우물, 매수 우물, 그 다음에 W 패턴 자리 여기 했었죠. 또 오르다가 밀린 자리, 여기도 똑같은 자리죠. 여기도 급락하고서 W 패턴 보여주는 자리 하자 그랬죠. 여기 또 나왔죠. 또 급락하고서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절반선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물 완성되는 자리에서 한번 보자 그랬고 했는데, 여기서 살살 올라가서 한번 빵 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올리고 그냥 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2번, 3번, 4번, 5번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불타기도 하고 추매도 하고 해서 괜찮았어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19% 이상 올라온 종목이 너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몇 종목에 2-3번씩 막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자리는 봤는데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했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디스커버리 그렇고, 캐몬도 SK 사이언스 따라서 이게 뭐 납품하더라. 위탁 생산 전망성, 연구 위탁 시험 사실 부각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캐몬이. 그래서 쭉 밀렸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뭐 쭉 빠지면서 밀렸을 때 대정화금도 같이 밀리고 그랬다가 이제 사이언스가 이제 자리 잡고 서울서울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쯤에서 제가 보시라 그랬죠. 좀 올라온 다음에 보라 그랬던가. 여기쯤에 보라 그랬는데 뭐 한 5%, 5.6%인가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이것도 요 자리, 이건 높아서 안 했고 그 다음 자리 했는데 뭐 한 5%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JMI는 장 후반에 올라온 거라 제가 못 봤네요. 어쨌든 뭐 몸을 뜨고서 반등은 해주긴 해줬네요. 여기서도 이게 14% 여기서 됐겠네. 그죠? 9% 상승 후에 3%까지 하락했으니까 7963 대충 맞네요. 못 봐서 그래요. 봤으면 좀 이런 것들은 할만하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다가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100% 그러면 뭐 무조건 저런 것만 찾아다니겠는데 100%는 아닙니다. 다 했네요. 이거 18%밖에 안 올라갔네요. 서린바이오도 그렇고, 그죠? 19% 이상만 하는 거로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점에 거의 맞습니다. 이런 게. 이게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사이겠죠, 이가. 그죠? 그리고 저점, 요런 자리, 풀린 자리의 저점과 고점, 요런 사이들 자리 잡잖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를 잘 볼 줄 알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볼 줄 알고 그런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면 그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매수점과 매도점을 좀 어느 정도 좀 근거 있게 볼 수 있고, 또 추매 자리나 불타기 자리, 더매수 자리들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오르다가 밀려도 얘가 오르는 과정에서 시작된 데는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낮지만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캔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저항에 걸렸던 자리, 지지가 됐던 자리, 요 사이. 근데 이게 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거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고, 눌림목 지표를 활용하는 거고, 추세선이 지금 평균적으로다가 이평이 어떤가, 이동평균적인 선이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거지, 추세가 어떤지, 핑크 바탕에 뭐 추세는 어느 정도 살아있겠구나. 백색 구간인데도 상승하죠.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합의, 종가의 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삼중이평한 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다가 백색 구간이 무조건 하락 구간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전체 어떤 구간, 기간 내 종가의 합의 삼중 평균한 것의 값이 제일 낮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우물이 떠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위치, 1시 20분에 코데즈 컴바인의 캔들의 위치, 주가의 위치가 여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모든 보조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건 몰라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때까지 이후에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최저점을 잡았으니까 상승할 확률은 높겠죠. 근데 그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게, 이런 지표를 활용하는 게 뭐 3%, 4%, 5%대보다는 16%, 13% 이상대에서 활용을 하는 게, 파동이 진폭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크기 때문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점이라고 해서 뭐 보조지표가 안 맞을까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맞습니다. 보조지표들 전부 다. 그죠? 급등 후 급락, 보조지표 우물 떠주고, 이것도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글 적어줬었죠. 또 뭐 다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아침에 했던 게 바이오 뭐 있었는데, 그것도 저점 잡고서 바로 휙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SM코가 아니고 AB 프로바이오, 예, 이거 했었죠. 이것도 내려오고 올라오고 뭐 하는 것들이 보였는데, 뭐 저점이라고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급등은 급나가는 것들은 방법 없습니다. 그죠? 급나간 거 이거 나왔거든요. 참,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예요.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를 제대로 보면,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저점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좀 참고할 수 있고, 좀 뭔가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보조 지표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입니다, 보조 지표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